나일강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밤새 우리 배는 에드푸라는 도시에 정박했습니다. 에드푸는 아스원과 룩소르의 중간 지점쯤 됩니다. 아침 6시 반, 마차를 타고 에드푸 신전으로 향합니다. 크루즈에서 내리자마자 마차를 끌고 온 마부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코리아 넘버원이라고 하네요. 뭘 좀 아는 친구네요. 사실 다른 교통수단도 있지만 자기네들 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길가에 들어눕는다고 하니 마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마차의 승차감이 좋았고 이른 아침에 인적 드문 에드푸 시내도 좋았습니다. 코리아 넘버원이라던 마부가 부탁하지도 않은 사진을 찍어주더니 결국 1달러 받아갑니다. 마차들이 한데 모여있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근처에 에드푸 신전이 있나 봅니다. 에드푸 신전에 도착했습니다. 에드푸 신전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 기원전 237년부터 완공까지 180년이 걸렸으며 호루스 신에게 봉헌된 신전으로 호루스 신전으로도 불립니다. 현재 이집트에 남아있는 신전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껏 매의머리를 한 호루스 신을 꽤나 익숙해질 정도로 많이 봐온 만큼 파라오를 상징함과 동시에 수호하는 호루스 신은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신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탑문을 들어서니 캐리케이온이 연상되는 나무 막대기를 휘감아 올라가는 뱀 형상의 벽화가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후에 호루스는 그리스인들에 의해 아폴론과 동일시 되기도 했답니다. 웅장한 파피루스 기둥들 사이로 검게 그을린 천장이 보입니다. 이는 신전이 완전히 발굴되기 전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불을 뗐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신전 가장 안쪽 성소에 온전히 보존된 신의 나룻배 혹은 가마의 모습입니다. 호루스 신전은 필레의 이시스 신전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날카로운 것으로 훼손된 벽화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훗날 기독교인들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고 합니다. 신전 역할 외에도 향수 제조소와 도서관으로도 쓰였다는데 벽화에 선명하게 그 모습들이 남아있어 신기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이 눈 모양, 호루스의 눈을 상징하는 우자트입니다. 호루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세트와의 싸움에서 눈을 공격받아 산산조각 나지만 토트에 의해 치유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호루스의 눈은 고대부터 치유와 방어를 상징하는 부적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수학적인 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각각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 이 분수를 모두 더하면 64분의 63이 되는데 모자란 64분의 1은 호루스의 눈을 치유해준 지혜의 신 토트가 채워준다고 믿었답니다. 버스를 타고 룩소르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버스로 룩소르를 관광할 동안 크루즈도 나일강을 타고 룩소르로 천천히 오고 있을 겁니다. 룩소르는 고대 이집트 중앙국과 신왕국의 천년 동안 수도였으며 고대에는 테베라고 불렸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전성기를 누렸던 수도인 만큼 현재도 수많은 유적이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노천박물관이라고 불립니다. 룩소르는 크게 나일강을 기준으로 서안과 동안으로 나뉘는데 신전 유적들이 주로 있는 나일강 동안을 아크로폴리스, 암굴 무덤과 장례 신전들이 있는 나일강 서안을 죽은 자들의 도시 네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룩소르 서안에 진입합니다. 룩소르에서 첫 유적지는 휴게소 느낌으로 들린 맨논의 거상입니다. 허허 벌판에 17m 높이로 거대하게 앉아있는 두 거상은 원래 아메노티프 3세의 장제전 앞에 세운 것인데 나일강과 너무 가깝게 지어서 장제전은 홍수로 파괴되고 거대한 두 거상만 남은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트로이 전쟁의 아가멤논을 닮았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 지금까지 유래된 것이라고 하네요. 왼쪽은 큰 바위를 깎아 만들었으며 오른쪽은 여러 개의 바위를 쌓아 조각해 만들어졌습니다.
왕비의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신왕국 시대의 왕자, 공주 등 왕족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곳인데 전방의 계곡이 하토르 여신의 자궁을 닮았다고 하여 후에 왕비들도 이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비의 계곡으로 불립니다. 처음으로 람세스 3세의 아들 왕자 아멘코프셰프의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어린 나이에 사망했기에 어린 소년의 모습을 벽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왕비의 계곡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무덤으로도 유명한 네페르타리의 무덤 앞입니다. 여기서 QV66은 퀸스밸리 66의 약자로 왕비의 계곡에서 66번째로 발굴된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네페르타리의 무덤은 별도로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무려 1,400 이집션 파운드로 하나 1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호흡의 습기로부터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관람 시간도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 다시 와보겠냐며 과감히 투자해봅니다. 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채색 벽화가 보이시나요? 수천 년 전의 채색이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다니 가심비로 따지니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아부 신벨에서도 봤던 람세스 2세의 부인 네페르타리는 고대 이집트의 3대 미녀로도 유명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7세, 아크나톤의 왕비 네페르티티,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 이렇게 3대 미녀로 꼽힙니다. 네페르타리라는 이름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천장에 밤하늘의 별을 표현해 놓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 무덤의 벽화들은 복원 작업이 아닌 보존 작업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경이로움이 더했습니다.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의 장제전에 왔습니다. 신왕국 18왕조의 영웅 하트셉수트는 투투모세 2세가 돌연 사망하고 투투모세 3세가 왕권을 이어갔는데 당시 너무 어렸던 투투모세 3세에 섭정을 하다가 스스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파라오의 모습으로 남장을 하고 가짜 수염까지 달았으며 파라오의 지위를 정당화하고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선전용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장례 신전 역시 그 중 하나이며 많은 오벨리스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3층의 테라스로 구성된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절벽이 둘러싸고 있어 그 압도감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전 곳곳에 자신이 신이 낳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장면과 업적을 과시하는 벽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소프라노 임세경 씨가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했었는데요. 이런 곳에서 노래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같은 무대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죽은 파라오들의 영원한 집, 왕가의 계곡에 왔습니다. 하트셉수트 장제전과 마찬가지로 놀이동산에서 볼 법한 카트를 타고 계곡 깊숙이 들어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뒤의 삶을 믿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덤은 내세에서 살게 될 집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신왕국 시대에 들어서 파라오들은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깊숙한 바위산 계곡에 맨 땅을 뚫어 앙굴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앙굴 무덤들 역시 도굴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도굴이 거의 되지 않은 무덤이 투탕카멘의 무덤입니다. 바위산 꼭대기가 마치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는데 이 기운을 받아 이곳에 무덤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의 KV도 킹스밸리의 약자로 옆에 숫자들은 무덤이 발굴된 순서를 뜻합니다. 처음으로 들른 무덤은 람세스 9세의 무덤입니다. 이들은 먼 훗날 자신의 무덤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들른 무덤, 람세스 4세의 무덤입니다. 람세스라는 이름의 파라오가 이토록 많은 이유는 람세스 2세를 본받고자 하는 기원의 의미라고 합니다. 람세스 2세에 얽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1974년 람세스 2세의 미라에 핀 곰팡이를 제거하고 보존할 기술이 없었던 이집트는 프랑스로 람세스 2세의 미라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 국제법상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시신은 비행기에 태울 수 없었는데 이집트 정부는 급하게 람세스 2세의 여권을 발급합니다. 실제 당시 만들어졌던 람세스 2세의 여권입니다. 출생 연도는 기원전 1303년, 직업은 왕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국가원수에 대한 예를 갖춰서 의장대까지 동원해 람세스 2세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의 아들 메렌프타 왕의 무덤입니다. 유난히 깊고 경사가 가팔랐던 무덤이었습니다. 빠르게 들어갔다 나와볼까요? 깊네요, 깊어. 올라갑시다. 왕가의 계곡 입장권 하나로 3개의 무덤을 볼 수 있는데 이로써 클리어했습니다. 가장 작으면서 가장 유명한 투탕카멘의 무덤 입구입니다. 시간 관계상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웬만한 유물은 이집트 박물관에서 봤기 때문에 쿨하게 패스. 다른 유명한 파라오들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화려하고 진귀한 보물들이 많았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 많던 보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